네, 안녕하세요. 어제 오래간만에 영상 하나 올리고, 파이 기준가 100불, 베트남 2,000원, 한국 2만원, 이러니까, 김이 많이 샜다. 근데 그건 기준가고요. 적정가, 이게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거래소 시장에서는 적정가하고 목표가가 있죠. 그러니까 기준가, 적정가, 목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목표가는 이제 세력을 산정했을 때 하는 것이고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기준가를 그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2025년도에는 상장한다고 가정할 때 1파이 기준 가격이 아닌 적정 가격은 어떻게 보는 것이냐. 이 적정 가격이 파이코인은 아마 어마무시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1파이 1000불, 3000불 얘기가 가당차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래서 이제 썸네일이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썸네일이 이렇게 했는데 이걸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밑에 가서 말씀드리고요. 어제 이제 베트남 국민들의 그 물가하고 그 구매력 기준으로 하게 됐을 때 1파이는 2,000원이 5천만 명, 베트남이 1억 명이지만 5천만 명의 GDP 기준으로 했을 때 1파이는 2,000원이다. 2불. 한국 국민 구매력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국의 GDP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5천만 명이 파이코인을 사용하게 될 때는 1파이는 2만 원이다. 이게 기준가예요. 이게 단지 비유로서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파이코인은 베트남 국민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 국민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 230개국 국민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전 세계 대상의 파이코인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앵글이 당연히 바뀌어야 되죠. 앵글을 바꾸면 재밌는 결과가 나오는데 각 국가별 GDP 순위를 보게 되면 이게 지금 빙에서 이게 인공지능이 아직까지는 완성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한국이 2023년도에 이제 GDP가 1조 7천억 달러? 그렇죠? 1조 7천억 달러.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이제 약 한 2천조 정도인데 이게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0.72%라는 거예요. 이게 이럴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0.72% 밖에 안 될 리가 없죠. 그렇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 숫자를 다루다 보면 뭐가 문제냐면 가령 이란이 한국보다 GDP가 높아요. 1조 9천억 달러.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죠.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이란이 고정환율을 쓰거든요. 이게 고정환율을 쓰게 되면 얼마든지 이렇게 조작이 막 가능해서 실제 GDP보다 이란이 한 5배, 6배 높게 잡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고정환율제를 쓰다가 변동환율제를 쓰다 보니까 이게 금융위기가 계속 오고 이 금융위기를 막으려다 보니까 방법은 딱 하나. 신흥경제국에 들어갔던 돈이 다시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오지도 않고 이란처럼 이렇게 되고 또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약 8천억 달러 정도라고 했지만 터키가 우리나라 3분의 1도 안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인플레이션이 뻥 터져가지고 우리나라 3분의 1, 4분의 1도 안 되는데 우리나라 반 정도 되는 것으로 나오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국이 0.72%밖에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한국이 요거는 2019년 월드 WF 거기에서 이제 발표할 때 보면 그냥 한국은 한 2%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다. 자, 그러면 제가 어제 그냥 한국 하나만 놓고 베트남 하나만 놓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한국이 2%니까 한 곱하기 50 해야죠. 근데 곱하기 50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파이코인 10억 명이 아니라 80억 명이 생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제 GDP가 별로 이렇게 생산이 안 되죠. 그럼 결국은 봐야 되냐면 앞으로 뭘 봐야 되냐면 구매력 있는 사람들이 제가 이제 한국과 베트남을 비교해서 어제는 말씀드렸지만 GDP 대비 구매력을 가진 10억 명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미국의 본사를 갖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미국 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뭐 KYC나 이런 걸 하는 게 몹시 중요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글로벌 한 10억 명 기준으로 그러니까 세계 인구는 약 80억이지만 이제 헤드폰을 사용하고 지금 뭐 당장 저희 사무실에만 해도 지금 6월 4일 5일 날 한국 아프리카 정상회담이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데 거기 이제 토고, 아프리카 토고에 이제 대통령하고 장관 4명이 오는데 이제 선발대로 온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여기 와서 삼성 중고 핸드폰 사는 거랑 현대 중고차 사는 거를 먼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회원들한테 모아서 핸드폰하고 한 10개 정도 되니까 이거 그 차 사는데 두들겨 넣어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핸드캐리 하겠다. 그래서 야, 너 핸드캐리 네가 암만 외교관 여권 있어도 핸드캐리 2개에서 4개 이상 안 된다. 그랬더니 다른 장관들한테 부탁해서라도 핸드폰 들고 가야 되겠다. 핸드캐리하고 가겠다. 무슨 소리냐. 이 파이코인의 구매력을 상징하려면 최소한 핸드폰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 세계 인구 80억을 10억으로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핸드폰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핸드폰 월 사용료가 뭐 만만치 않은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10억 명 기준으로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펄하는 말씀 드리긴 뭐하고 어제 이 베트남하고 이제 한국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로 보게 되면은 구매력 기준으로 하게 되면 1파에 20만 원 정도는 봐야 되는 게 기준가라고요. 기준가가 어제는 제가 한국과 베트남으로 했지만 구매력 기준 전 세계 GDP를 놓고 핸드폰을 갖고 있는 사람 10억 명을 생각했을 때 20만 원이죠. 그러면 약 한 150불 정도가 그 기준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150만 원 정도 150불 정도가 기준가가 되는 거죠. 1파에. 그러니까 어제 제가 100불, 300불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잡은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러한 앵글에도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이 기준가라는 게 뭐냐? 기준가라는 거는 파이코인을 어떤 특정 생태계 내에서 통용 화폐로 볼 때 이렇다라는 거죠. 특정 생태계 내에서 통용 화폐, 그냥 화폐, 우리가 생각하는 화폐. 그럼 적정가라는 개념은 뭐냐? 이거는 달라요. 적정가라는 개념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 미국 SEC가 이거 상품이냐 증권이냐. 근데 화폐는 증권도 하나의 화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증권도 봐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파이코인도 당연히 증권으로 보겠죠. 이게 증권으로 보게 되면 적정가 개념이 들어와요. 기준가와 적정가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적정가를 보게 되면 이 적정가를 또 보는 방법은 뭐냐? 그게 바로 기본 자본금 1파의 기준가, 1파의 적정가예요. 이거는 뭐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고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야, 이거 파이코인 얘네들 앞으로 얘네들 하는 대로 되겠는데 근데 보니까 뭐 똘똘한 놈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돈 두들겨 받고 돈 두들겨 박아갖고 쟤네보다 더 좋은 거 하나 만들어봐. 이런 예전에 현대가 그렇게 해서 저 반도체 하려고 그러다가 실패했죠. 삼성 하는 거 보고 돈 두들겨 받고 이러다가 안 됐죠. 왜 안 됐죠? 사람이 없어서 안 됐죠. 그런데 파이코인은 아직은 그렇게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없죠. 사실은 그런 슈퍼 개발자들이 없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두들겨 넣어가지고 야 앞으로 암호화폐 파이코인처럼 전부 저렇게 될 것 같다. 우리 한번 시작해보자. 그래서 돈을 두들겨 박는다고 쳐봐요. 거기서 이제 기준가, 적정가, 자본금 이런 개념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자본금 가지고 기준가를 만들 때는 뭘 보냐면 이거 돈 되는 사업인가? 이걸 ROE라 그래요.
ROE, 그러니까 Return on Equity, 돈 얼마 두둑에 박아서 얼마 벌 수 있는데 보통 5%, 10% 벌으면은 많이 버는 거죠. 그러니까 1,000만 원 갖고 장사해가지고 100만 원 벌으면 굉장히 많이 버는 거거든요. 이게 돈 되는 사업인가? 이게 ROE예요. 그러니까 기준가 만들 때 이렇게 본다고요. 그런데 이게 적정가다. 이게 시장에서 이거를 돈 되는 사업인가 이거를 먼저 이제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야 이게 적정가다. 적정가 하기 전에 지금 돈 없는 사람들끼리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실제로 돈을 딱 뭐 1,000억을 넣건 1조를 넣건 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이거 원금은 좀 지킬 수 있겠냐? 이게 PBR이에요. 장부가. 그래서 1파이 자본금과 1파이 적정가에서 PBR 장부가 할 때 적정가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돈을 막 두둑에 박는 사람 개념이고 우리처럼 중간에 뭐 채굴을 하거나 주식이나 코인을 사거나 팔거나 하는 사람들은 기준가와 적정가 사이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에 따라서 춤을 추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퍼라는 개념이에요. 퍼라는 개념. 오, 쟤네 정말 실력 좋네. 더 살까? 말까? 이러는 거예요. 이게 price earning ratio인데 그냥 줄여갖고 퍼 이렇게 해요. 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기본적으로 주식 가격을 보는 기준가와 적정가인데 어차피 뭐 지금 미국 SEC에서 비트코인 빼고 더 증권으로 보라 그러니까 전부 증권 개념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랬을 때 파이코인의 퍼를 얼마를 줘야 되느냐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애플의 주가가 있어요. 미국 애플 주가가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올랐어요. 이렇게 올랐어요 지금. 그런데 애플의 퍼를 봐야 돼요. 애플의 퍼는 어떻게 봤냐면 돈 버는 거 대비 야 애플 쟤네처럼 하게 되려면 와 돈 박은 거 한 10배 내지 35배 정도 있어야지 쟤만큼 되겠는데 그러니까 애플도 처음에 만들어서 막 삼성이 갤럭시 만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퍼가 20 가까이 갔다가 기준가 대비 20배 정도 가격을 줬다가 갤럭시가 막 쫓아가고 그러니까 내 10에서 빌빌 맸었어요. 2018 얼마까지 그랬는데 점점 중국도 만들고 삼성도 뭐 별 힘이 없어지니까 이게 퍼가 35, 36까지 올랐었어요. 기준가 대비 35배, 36배까지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파이코인의 기준가가 2만 원이다 그랬다. 그러면 이게 70만 원, 80만 원까지 보는 거예요. 그렇게 퍼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게 적정가로 보는 거예요. 지금 애플의 퍼는 얼마냐? 30이에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 더 쉽게 얘기하면 야 상황이 다 동일하고 돈도 지금처럼 있고 똘똘한 사람도 구할 수 있고 그런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기업가가 애플을 쫓아가려면 향후 30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향후 30년. 처음에는 갤럭시도 쫓아오고 화웨이도 쫓아오고 막 다 샤오미도 쫓아오니까 뭐가 될 것 걔네들도 될 것 같아서 10년 정도면 되겠는데 근데 애플 쫓아가려면 30년 걸리겠네. 이러면 퍼 30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기준가가 100불이다? 30이다 그러면 3,000불이에요. 파이코인이 만약에 쟤네처럼 저렇게 개 막노동하면서 KYC 하고 쟤네처럼 저렇게 230개국 걸쳐가면서 지금 저거 30년 걸리겠는데 그럼 30배 주는 게 그게 적정가예요. 이게 이제 미국 SEC 기준으로 증권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오늘 말씀 중에 힌트도 좀 드렸지만 1파이코인의 퍼를 10에서 20 정도로 밖에 볼 수 없는 이유 세 가지가 있어요. 내가 평상시에 제가 뭐 이런 거 고민하는 사람도 아닌데 안동수 박사님이 자꾸 그 파이노믹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니까 안 좋은 머리 굴려갖고 정리하다 보니까 최소한 셋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파이코인이 10에서 20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 한국이 아니라 적정을 뭐라 그랬어요? 150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500불에서 3,000불 딱 떨어지잖아요.
퍼 10에서 20 주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또 이제 전문가들이 붙어가지고 올해는 목표가 얼마다. 올해는 목표가 얼마다 이래갖고 최저가, 최고가, 목표가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기준가와 적정가의 개념을 먼저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제 제가 뭐 100불, 300불 이렇게 해서 기준가랑 적정가는 전혀 다른, 기준가는 쉽게 얘기하면 액면가 비슷한 거예요. 액면가. 예,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